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루발란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인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밸런스 히어로의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2007년도 9월 달부터 인도에서 론칭을 했고요. 그동안 유틸리티 서비스로 밸런스 확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모았고요. 거기 기반해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핀텍 서비스로 진화를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밸런스 히어로가 두 번째 창업입니다. 첫 번째 창업은 2006년도에 액세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컬러링이나 레터링, 스티커 SMS 이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런 서비스 업체였고요. 나름 자리를 잡고 잘 됐었는데 스마트폰이 오면서 기존 피처폰 중심의 통신사 시장은 굉장히 많이 이제 가라앉았고 2013년, 이제 14년도 되면서 점점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성의 한계에 도달했고요.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B2C 비즈니스를 이제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2014년도 초부터 액세스 모바일 내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TF들을 이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커머스나 핀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새롭게 아예 분사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트루발란스라는 서비스로 이제 검토를 한 건데, 시작을 해야 되는 나라는 사실 별 크게 고민 없이 바로 인도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저희한테는 인도와 동남아 이 시장이 워낙 익숙한 시장이었고, 그 시장들 중에서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나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스테이지, 얼리 스테이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도보다 좋은 시장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이제 트루발란스가 잔액 확인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것도 기존에 저희가 통신사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 환경이나 그 통신 쪽 유저들의 어떤 패턴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특히 인도에서는 선불제 유저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90%, 95%이고요. 그리고 그 유저들이 잔액 확인을 하는데 이게 USSD라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유저들이 다 이걸 이제 콜을 거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서비스가 유틸리티 서비스로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쉽게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저들의 기반을 해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막 하고 있는 이런 핀텍 서비스, 모바일 파이낸스 서비스로 확대하고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서비스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잔액 확인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인도에서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2014년 7월에 이제 밸런스 히어로라는 아예 별도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팀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또 꾸렸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2014년 9월부터 론칭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 시장을 선택하게 됐던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제 선택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행사들에 이렇게 좀 초청을 받아서 스피커 같은 걸로 참석을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저희 회사 서비스가 아직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제가 이제 계속 오고 참석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가 좀 인도 전도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익숙한 시장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출하게 된 경우이긴 하지만, 한국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글로벌 진출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실 인도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초기 시장이라는 특성, 그리고 성장성,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시장의 특성, 그리고 시장의 규모 라는 세 가지 측면, 그런 시장의 특성이라는 측면에 봐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의 진출의 난이도가
사실 인도 시장이 낯설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동남아나 어떤 다른 나라들 진출하는 거에 비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 시장이 진출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크기나 이런 가능성, 포텐셜이라는 측면에서 인도에서 성공한 서비스들은 굉장히 쉽게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요즘 거의 한두 달에 하나씩 유니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하나씩 유니콘 나오기 힘들죠. 인도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이 많은 나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런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의 수도 가장 많은 나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성공한 서비스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진출하거나 글로벌 투자회사들이나 글로벌 SI라고 이제 부르는 서비스 회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은 당연하게도 저는 먼저 인도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트루발란스는 유틸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금융 거래를 하거나 무슨 물건을 사거나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인도는 참고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한 99% 정도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은 굉장히 낮고요. 인도는 전체 유저들 중에서 13억 인구 중에서 10억 정도가 모바일 인구인데 그 중에서 한 4억 정도가 현재 스마트폰 유저고요. 그 유저들 중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서비스 앱에서 자기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인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서비스는 그냥 안드로이드 앱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이 넓고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인도 유저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인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가난인데, 그리고 핸드폰도 굉장히 고사양 폰을 쓰지 않고, 그래서 앱을 빠르게 깔았다가 또 지우고 또 깔았다가 지우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창업인데요. 첫 번째 창업이 2006년이니까 12년 전이니까 지금 30대 중반쯤 됐을 때네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창업도 한 직장 경력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창업을 하면서는 더 많은 뼈저리게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저는 젊은 분들이 일단 창업에 대한 도전 정신을 많이 가지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 얘기도 듣습니다만, 인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창업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이 사실 저는 많이 나오는 게 기업가들이 선배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굉장히 저 스스로도 성공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창업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걸 쌓지 않고 바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스타트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일정한 경력을 먼저 좀 쌓고, 이제 아주 대기업들보다는 저는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갖추고 거기서 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갖고 여러 가지 팀을 같이 꾸려서 그렇게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더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데,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팅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해외로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쉽지 않은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그거 기반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인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초기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도와 동남아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분야가 굉장히 많은 시장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그 시장들보다 5년에서 빠르게 10년 이상 앞서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한 작은 것들이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아이템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해외 시장을 타겟팅하는 서비스를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특히 점점 가면 갈수록 저희도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젊었을 때 그런 실패를 한다면 더 그렇고요.
저희 회사도 저도 뭐 좀 사실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 창업이었고 사회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창업을 했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소도 팁스라는 곳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그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환경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팁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초기에는 특히 더 자금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을 최근에 하셨었고 그러면서 인도에 스타트업 지원 센터도 만들고 굉장히 인도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것들을 이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와 같이 엮어서 고민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사실 아직 뭐 저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성공적으로 인도 유저들을 확보를 했고 그 확보한 유저들의 이제 기반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틸리티에서 이제 파이낸스 서비스로 디지털 파이낸스, 모바일 파이낸스 서비스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도라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장에서든 그 시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서비스도 성공시키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큰 꿈을 가지면서 스타트업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도 그런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저희 이제 많은 포지션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지원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창업을 좀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도전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 그다음에 정부, 민간 회사들 이런 곳에서도 점점 더 그런 문화를 용인하고 또 그 텃밭을 깔아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젊었을 때 실패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벤처 캐피탈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때 한번 창업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경우가 지금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같이 좀 너무 늦기 전에, 제 나이가 좀 많은데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도전들을 여러 번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성공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